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막 KTX 타고 내려와서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KTX 타고 왔다는 거 오늘 지방 출장이 있어서 갔는데 KTX가 평일에 이렇게 만석인 건 처음 느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 휴가 시즌이고 더우니까 많이 이렇게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정 속에도 이렇게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전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용산 미군기지와 도시산책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또 선택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가장 가슴 깊게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이 마련한 시간에 내 시간을 쓴다라고 내가 그걸 선택한다라는 그 감사함에 너무 많은 제가 어디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부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명수보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한 2시간 정도, 근데 2시간은 채 못 채우고 여기 또 운영 방침이 9시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하는 활동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지금 이걸 제가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 제 이름을 내서기보다 용산김씨라고 하는 그냥 보통 명사같이 보이지만 제 인생을 건 내자라고 한다면 용산김씨라고 했습니다. 이 책 나왔을 때 좀 칭찬을 듣기보다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할아버지한테 네가 왜 용산김씨냐, 김의 김씨 녀석이 용산김씨라고 해서 당장 나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제가 앞으로 인생 과제를 용산으로 할 만큼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 6년 동안 하고 나서 오히려 더더욱 바쁘게 된 것은 오히려 공무원 때문에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국내인들이면 좋은데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 대학생들, 외국 학부생들이 용산이 지금 현재 상황 많이 알고 계시죠? 정치부터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간이 또 어떻게 바뀔 거냐.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최근 2년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 오면서 바꾼 지형과 또 대한민국이 한 2, 3년 뒤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하는 그 과정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게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바뀐 양상이 한국이 정말 그걸 공부하기 좋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도시가 좌우가 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요즘 날씨가 덥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도시의 공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더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용산공원을 더더욱 잘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 대안이 공원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용산김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앞으로 네이버에서 용산김씨를 많이 검색해 주시면 이 책도 잘 나올 거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올해 4월 달에 낸 이 책은 정말 한 손에 잡기도 편하고 가볍게, 종이도 가볍게 만들었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생각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출판사 의견을 다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책 쓴 사람들이 의견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만큼 책이 더 안 팔린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 두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책 사이즈도 줄어들면서 종이도 더 가볍게, 그리고 저는 이 글자가 책 끝에 거의 걸려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여백이 좀 많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야 젊은 세대들도 용산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또 내용이 많으면 안 되니까 원 토픽에 원 페이퍼에 원 포토 사진으로 해서 간다. 철저하게 따라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운이 좋게 이게 2세가 찍혔습니다. 1세 전부 끝내고 2세가 찍혔는데 2세를 이제 만나보시면은 2세는 이제 이 커버가 없습니다. 초록색 커버가 없고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출판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건 이 책의 커버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 커버의 색도 지금 초록색 계열이지만 원래 회색이었습니다. 왜 회색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네, 미군 기지의 담장이 이제 벗겨지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담장 안에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시길 원하고 또 답사를 다닐 때는 이 책 내용보다 여기 안에 있는 커버 안에 있는 이 지도 하나만 보고 다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게 오히려 책 커버가 잘 안 보여서 더 팔릴 수도 있는데 안 팔렸다라고 하는 몇몇 독자의 의견으로 이제부터는 이 지도가 바로 이제 이 커버를 벗기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뭐냐면 소통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 해봄으로 해서 어떤 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바꿔가는 과정. 그게 용산 기지가 필요하고 용산 공원이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흔히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손발이 오그라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찍고 싶냐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찍고 싶어 찍은 게 아니라 이 책이 나오고 동아일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동아일보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그 동아일보 기자님들하고 또 그 기자님들하고 이제 사진가들하고 갔더니 얼굴보다는 뒷면을 찍자라고 하기를 비주얼이 영 안 돼서 뒷면이 괜찮나 싶었는데 뒷면이 영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산을 바라보고 고심하는 모습이 이 저자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좋겠다 해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이 바라보시는 이렇게 많이 한번 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거기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높은 곳에 가면 이렇게 미군 기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왼쪽을 자른 건 아니고요. 기자님이 이렇게 자르셨다고요. 이쪽은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 관장하고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 일대까지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미팔군 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반환받지 않은 아직 반환받아야 될 부지들을 중심으로 기자분이 찍어주셨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기지 업무를 담당하고 주변의 도시계획 업무를 맡았는데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저 멀리 북한산부터 이 조선 신궁이 있었던 여기 한양도성 이 자리를 다 내다 보이는 용산 이 자락을 남산과 관악산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 이건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기 사진에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미군기지와 지금 이제 반환받은 부지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장교숙소 5단지라고 하는 거 가보셨나요? 네. 거기도 가봐도 이런 펜스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또 경계막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담장이 아니라 반환받은 구역과 반환받지 않는 구역을 또 구분 짓는 이런 펜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 소송건이 붙어서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이 네이버에서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용산 미군기지, 용산공원, 용산. 이게 옛날부터 습관입니다. 네,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게 아마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딱 해보니까 요즘에는 나와 있는 게 이 소송권이 뭐냐면 펜스를 치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리나라 국방부가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줄 거냐, 왜 아직 안 주냐, 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했고 그걸 보니 저 펜스 하나도 우리 KS 인증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로 펜스를 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이런 공간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군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돈이 오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시설이 설치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개의 포스터가 조금 빠졌는데요. 쭉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터 한번 보고 난 여기 가봤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 가보셨어요? USO. 예, 캠프킴. 지금 현재 남영동에 높은 공사 가림막 안쪽으로 옛날에 이 공간들이 있었죠.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네, 이게 제일 처음 2016년 10월 달에 처음 제가 서울시 들어가서
한 거고 정말 어설프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전시 전문 업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면 갈수록 뭔가 디자인이 정제되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거의 그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든 이 용산공원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2021년 7월 16일 용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거의 매년 전시 한번 하고 도록 만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국이 보통 이런 건 일은 안 하거든요. 왜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걸 한 이유는, 제가 도시계획국에 들어가서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해방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 계획과 용산공원 주변지 계획을, 상위법의 계획을 연계시킬 거냐라고 하는 기본 업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큰 축은 뭐냐면 민원입니다. 민원. 이 민원은 용산 주민들이 오는 민원보다 외부에서 오는 민원이 더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제안해 오시거든요. 지금 용산공원 계획대로 그런 그림대로 가지 말고 미국처럼 그냥 직사각형으로 싹 밀고 도시재생 이런 것도 하지 마. 남산부터 바로 그냥 직각으로 깎아가지고 평지로 싹 만들어서 그러면은 집값이 다 공평하게 되고, 집값이 공평하게 된다는 건 모두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모두가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뭐 토목공사,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토목공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그냥 한번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신문에 그걸 게재해서 가지고 오셔서 시장실에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목소리가 크고 지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길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만났던 분이 여기에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해 주셨던 도윤남 선생님이나 여기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분들을 만나왔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저에게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쪽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때 그 당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계속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국토부가 용산공원 계획을 어떻게 내겠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나와서 보도자료 뿌리고 그건 안 된다. 방향이 안 된다. 촉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옥신각신하는 찰나에 이제 실무자 선에서 이제 뭔가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무엇이냐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운이 좋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던 거고, 제가 바로 시장실에 이야기했던 거는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셔도 좋고 1,500만 원을 줘도 좋으니까 제발 수의계약 범위 내에 시민들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시민하고 만나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또 네가 그럼 선동할래? 이런 선동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계속 옥신각신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럼 서울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자라고 해서 했지만, 너의 방향은 좋지만 아직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는 아니야. 다시 부드럽게 해봐라고 해서 부드럽게 한 게 이때 한명숙 씨라고 하는, 옛날에 미팔군 쇼에 올라 용산에서 가장 세금 많이 냈다라고 하는 한명숙 씨를 모시고 처음 이 행사를 기획해서 모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되게 많이 올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장소를 바꿔서 안중근 기념관 위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쫙 보던 그 위쪽, 남산 도서관에 있는 그쪽 위쪽에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신다고 하신 분의 거의 5분의 1도 안 왔어요. 5분의 1 수준밖에 안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다 모이던 첫날에 겹치는 바람에 거기다 눈까지 오면서 남산으로 올라오는 버스가 못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옥신각신 하면서 재밌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설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며칠간 따뜻하게 드리려고 그 백설기도 그날 바로 공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단 시민들과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펼쳐나갔고, 그걸 열심히 한번 2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냥 시장님하고 독대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너는, 왜냐면 이때가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계약직이 2년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이제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었고, 네가 만약에 연장이 되면 뭐 할 건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게끔 해서 뭔가 일을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장님 모시고 바로 미군 기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일단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계속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하면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때 가족에는 뭐가 있었냐면, 용산에 있던 주요 메인 사령부, 그러니까 미8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이 세 개의 사령부가 메인 포스트에 딱 같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 달에 미8군 사령부가 먼저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브룩스 사령관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명분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고 박원순 시장이 그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친구가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 오픈하면 한국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 화분 하나라도 보내야 되고 가서 잘 살아라고 하는 축하의 메시지 줘야 되는데, 그렇게 6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살짝 간다? 그건 아니지 않냐? 나 만나야 된다. 라고 했고, 그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화분 주려고 하나? 그럼 분재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내냐? 너무 약해서 또 서치를 해보니까 그 브룩스라고 하는 사령관님이 한국 사람들이 지칭해준 이름이 있다 하더라고요. 박유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박유종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하면 그 브룩스 사령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의 성함의 박, 같은 박인데 그냥 박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장님 의미를 여기 더 담아야죠. 박을 영어로 하면 파크, P-A-R-K, 파크. 둘 다 공헌을 너무 바라는 사람이다. 직업을 떠나서, 성에 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는 공헌을 잘 만들 거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공헌을 잘 만들어 달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그런 대도 안 되는 명분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럼 날짜가 만나는 날짜도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8월 15일 날 만나고 싶어 했는데 8월 15일 날은 대통령 행사가 너무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까지 너무 시간이 길고 7월 17일 날 만납시다. 제헌절 날.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냥 공휴일이니까. 조용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성사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이 평택에서 오시고, 시장님도 다른 행사 그냥 밧줄이고 바로 갔는데, 한미연합사에서 만나서 너무 고맙다. 서로가 편지도 주고받고, 남자끼리 또 주고받는 이 로맨스가 참 한번 깊어지면, 그래서 어떤 게 하냐면, 그래 이렇게 만난 것도 만난 건데 그럼 서로가 더 좋게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무자로서의 제안이 반환받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그러면 본체 부지는 민감하니 바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도로 건너에 있는 캠핑 부지, US에 오는 사람들 앞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 그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만들면 어떠냐. 그게 저는 또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또 많은 의사결정을 주고받거니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만나고 결정하고 8월 달이 되었고, 바로 사령관님이 자기가 임기 끝나면 다음 사령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그냥 가기 전에 다 사인해주고 갈게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게 11월 30일 날. 11월 30일 아무 뜻도 없거든요. 12월 가면 더 추워지니까 더 추워지고 하기 전에 하자라고 했고, 여기에 더 의미를 더 부여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용산기지 버스 투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안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 그러면은 기지 안을 걸어서 다니거나 그 건물을 하나 쓰는 거는 너무 내가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버스 투어를 해봅시다. 허락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어렵게 그게 버스 투어가 됐고,
또 서울시가 다 하면 그러니까 버스 투어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서울시는 용산공원 갤러리를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제는 더 이상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안과 밖을 서로가 챙기는 사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잘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툭 튀어들어와요. 어떤 스토리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까지 잘 왔어요. 2019년도에 생각지 않았던 이 모든 걸 다 정지시켰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탁 하면서 딱 정지가 모든 게 돼버리니까 이제 미군도 그냥 이거 빨리 그냥 반환할게 해서 빨리 반환되면서 이거는 폐에서 쳐지면서 다 지금 철거가 돼버렸죠. 네. 그럼 이제 이거 철거를 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서 시민소통 공간을 살리고자 그걸 옮겨간 게 용산 제4구역 옛날에 용산 참사 일어났던 그것을 고 박원순 시장이 그 4구역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조합들과 이제 하나씩 주고받은 거죠. 용산역 앞에 긴 녹지축을 만들 수 있게끔 건축선은 지정을 하면서 조합에서는 양보해라. 뒤쪽으로 해서 용적료를 띄워줄 테니 건물을 높게 하고 대신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만큼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교훈을 주는 추모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공간에 용산 도시기업 전시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사연들이 쭉쭉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든 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용산 시민소통 공간 알리기 위한 인스타그램에서 하나 영상을 만든 건데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셨어요? 뭔가가 있다가 확 늘어났고 그게 폭착폭착 뛰었죠.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심장 모양, 저는 심장 모양 같다 생각했습니다. 뭐 서울의 허파, 센트럴파크 용산공원이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심장이라 생각하고 이만큼 원래 용산공원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향후 국방부까지 다 포함해서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했고 그것을 또 염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요거 영상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용산이 정말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구나 실감이 납니다. 이곳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우리의 국방을 기대어왔던 땅입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남산원의 분지산 일대에 일본군 병영과 용산역 등 새로운 도시시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용산, 즉 오늘날의 신용산이라는 도시공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해방 후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용산은 미군에게 공여돼 오늘날까지 120여 년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미군 기지 반환이 시작되게 되면서 100만 평에 이르는 금단의 땅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국민 모두의 희망과 꿈을 담을 용산공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방향을 잘 잡고 지켜야 할 원칙들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계획 단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서둘러 완결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산공원 함께 이야기할 때입니다. 네, 메시지 강력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용산공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이걸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200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산공원
선포식을 했던 그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용산 김씨라고 하는 큰 뜻을 품기 전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울산, 부산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건축가 학부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떨결에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뭐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 공원화 선포식이었거든요. 그때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살지도 않는 공간인데 내가 왜 가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 있었던 캠프 하야리라고 하는 서면, 부산도 한복판에 서면이라는 공간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부전역이라고 역도 있고 하지만 미군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미군기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관점, 그 당시 공무원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부산에 있는 캠프 하야리아를 공원을 잘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이미 반환은 끝내 있고 2016년 이 말을 들어서 당시에는 이미 다 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을 보고 나의 관점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느덧 제가 석사과정 건축을 하지 말고 조경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텀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의 커버 이야기.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책에 많은 걸 담고 싶은 그 욕심도 있었고 전달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매체들로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버를 해봤자 누가 제 유튜브를 보겠냐 싶어서 책이라도 하면 어느 한 도서관이라도 가면 누군가는 보겠지 싶어서 이제 어렵게 자비를 투입해서, 아마 이거 지금 영상 찍을 때 제 아내는 못 보겠죠. 제 아내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원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의 일부를 제가 투입을 해서 이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다 잘 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왜 알리고 싶었냐? 단순하게 용산기지와 도시산책이라는 말이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그 워킹 투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든 건데, 그것마저도 제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프로그램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가 시민들에게 용산이라는 도시공간을 편하게 보여주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공청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뭐 어떤 사업한다 공청회 한다 그러면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난 거긴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있으세요? 평일에 아침에 하는데 누가 어느 시민이 시간 내서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청회를 할 바에 차라리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 속에 그 도시계획 이야기를 넣어서 전달하고 그 관심 속에서 또 한번 피드백을 받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 어렵게 용산기지 둘레길 코스를 한강대로랑 녹사평 쪽으로 해서 2개를 시작하다가 그게 4개, 8개로 갔어요. 그 8개로 끝난 게 아니라 해설사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겠지 했는데, 역시 예산과 정책과 그 다음 행정이 바뀌면 힘을 못 받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둘레길이라고 하는 코스가 용산공원 종합정비계획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용산공원의 그 둘레길이라고 하는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의 경계가 없어지면 그 경계에 따라서 둘레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문구를 하나 넣긴 넣었는데 얼마나 많은 거기 있는 지역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또 특히 해방촌 같은 경우는 내 바로 앞에 지금 담장이 있잖아요. 그 담장 앞에 경계가 없어지면서 용산공원의 일부지만 그런 코스가 내 앞에 생긴다? 아마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면 누가 그 당시에 또 그게 실질적으로 내 눈앞의 현장에서 벌어질 때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만들어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너무 또 똑같이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책 제일 첫 번째 어떤 사진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책 파는 시간도 아니고 제가 용산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용산 책을 한번,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 근처에 도서관에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다 해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은 것도 혹시 용산도서관이나 마포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서울도서관,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목차담에 나오는 게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버스 투어를 해도 개방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미군 지역 안에서 가장 지점이 높은 지대입니다. 예, 바로 남산 타워가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 또 용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용산학센터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천수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하고 정말 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항상 또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이 둔지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느티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녹지로 이렇게 채워졌을 때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하면 무엇을 또 대표하고 데리고, 여러분 누가 온다면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인사동 그런 곳입니까? 경복궁? 저는 그냥 냅두면 여기를 냅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내판만 따라가서 여기만 가면 우와 서울이 정말 이렇게 멋져? 주변에 이렇게 한양 도성이 있었던 저 목멱산 N타워도 내 눈앞에 보이고 저 멀리 연세대학교 뒤에 안산, 북한산, 아 저 안쪽에 옛날에 한양 도성이구나. 방향 돌려서 돌아서면 물론 그 건물 하나 첼리투스라고 하는 게 딱 눈에 걸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시 부실 수는 없으니까. 관악산을 쫙 내려다보면서 한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그런 경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자산인지 네, 그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냥 여기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딱 담았고, 넘어가면 또 여기도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면 미군 기지가 가장 눈에 탁 들어오는 건물이 붉은색 벽돌 건물, 큰 건물 DHL이라고 하는 드래곤 힐 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호텔이라고 지칭하지만 절대 미군 측에서는 이걸 호텔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리조트 시설, 편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딱 4군데밖에 없거든요. 플로리다랑 그 다음에 여기 한국, 독일, 또 한 군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딱 4군데밖에 없는데 미군의 복지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군사 용도가 아니라 미군과 미 전역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위압적이지 않다라고 미군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반환이 되면 잘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는 일본군 사령관의 관저가 있었던 부지였던 거고, 그 앞에 보면 입구에 이러한 초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다 폭격받아서 없어졌고 이제 초소만 남아 있고, 그리고 드래곤힐 호텔에 가면 이 착공식 할 때 또 드래곤힐 호텔 가면 이런 것도 안 보시더라고요. 저만 이제 보는지 모르겠는데 삽이 눈에 제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아래 사진은 제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나서 2022년도에 미국에 가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갔을 때 드래곤힐 호텔 공사에 대한 이거 사진 말고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래곤힐 호텔 공사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미군 공병대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사는 전부 다 풍림이라고 하는 곳과 현대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공사 인부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물론 안전 기준이나 모든 것들은 미국의 스탠다드를 다 따랐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공인 거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저것도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될 가치가 그런 건가? 또 저게 착공이 된 지 이제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저것도 활용 가치가 있나? 라고 정말 멜랑콜리한 감정이 들었고, 여러분들 이 건물의 8층이나 9층까지 아직 안 올라가 보셨는데 정말 저는 운 좋게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까 둔지산 있잖아요. 둔지산의 그 감동, 그 이후에 감동을 꼽으라면 DHL에서 바라보는 이 강남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대교를 넘어서 국립묘지가 이렇게 있죠. 그 남산의 녹지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잘 느낄 수 있고, 저는 아마도 이거를 잘 살린다면 서울 N타워보다 더 좋은 전망대자 활용 가치가 높게 쓸 수 있는 게 DHL이라고 판단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그냥 사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통령실이 여기 오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쓰자 뭐 해서 그런 견해는 또 어차피 또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긴 계획으로 본다면 저는 이 공간 또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잘 이용되었으면 하고, 오히려 이런 건물이
약 5, 6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책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지, 지금 이제 용산역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조차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찍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2000년대 초반 같으세요? 2018년도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창이 옛날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용산기지도 반환받고 이제 정말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것도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다 철거하고 모양도 싹 없애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가 정비창 부지 바라본 것처럼 없애버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설력은 그대로 그만큼 상당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과 이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부지가 천지개벽을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만초천이라고 하는 만초천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용산이 들썩들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만초천궁을 못 가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가을에 서대문 형무소 앞이나 뒤쪽에 올라가면 안산도 있고 이제 그 인왕산도 있죠. 거기서부터 용산 쪽을 바라보면서 쭉 한번 등산을 한번 하면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그 서대문 형무소 아래 보면 시장이 하나 있죠. 예. 쭉 시장 따라서 한번 먹고 그냥 오늘 하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부터 원효대교 북단까지 걸어가 본다고 생각하고 쭉 따라 내려오면서 서대문역 아래 가면 효성이 만든 건물 아래에 거기도 지하에 기부 체납 방식으로 만초천 일대에 그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쭉 걸어오면은 용산 쪽으로 오면 서울역 서부부터 청파로 원효로라고 하는 이 모든 구간이 그냥 그 아래로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딱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전체 구간에서 거의 1%도 안 되는 이 구간만큼 열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할 수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빗물로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물이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내려가겠죠. 그게 지금 원효대교 북단에 가면은 여기를 만초천교라고 해놨어요. 예, 여기가 이 원효대교 북도고 이 강변북로입니다. 영화 괴물 보면 여기서 괴물이 막 달려 나오는 게 이게 있거든요. 예, 요 만초천입니다. 제가 왜 만초천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때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게 한창 또 확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생각은 그 경부선이 쭉 오다가 영등포부터 이제 쭉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은 용산역부터 내려가서 그냥 서울역을 지하화하자는 게 있고 또 서울시장님은 그냥 서울역부터 다 그냥 내리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게 제2의 청계천을 능가할 프로젝트가 이 만초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만초천이 그 정도로 우리가 고민할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초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복개가 되고 이 열린 개천으로 바뀌고 여기 주변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산과 구용산의 이야기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용산구공가 딱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솔직히 이 만초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이 옛날 구용산 지역을 거의 감싸들고 돌면서 요 효창원 일대로 한 이 마을이 하나 있었고 남산 쪽에는 전생서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영락볼에 있는 후암동 쪽에 전생서계라고 하는 마을과 그 아래쪽에는 둔지산, 둔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간이 완전 분리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가 병영이 만들어지면서 신용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신용산이 지하철역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명을 그대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용산 정비창을 이렇게 한번 크게 건들 거면 이 부지만 할 게 아니라 이 바로 뒤에 원효로 아래 보면 전자상가도 쭉 있거든요. 그것도 한때는 재생 사업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 지금 비어져 있어요. 이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지도 스토리가 되게 많은 지역이고 물 범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왕 할 거면 그냥 더 크게 그냥 더 건들지 왜 찔끔찔끔 하냐라는 그런 비판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것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구 가업이 어느 정도라면 그 시기를 앞뒤를 선으로 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 거면 할 수 있는 걸 단계별로 만드는 게 좋은 거지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 띄워놓고 그럼 그게 좀 됩니까?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해서 한 15년 전에 하기도 했던 조달도 못하게 해서 좀 포기한 사업을 다시 지금 띄운다 그러면 물론 저는 그 그림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도시 생태학적으로 보면 노들섬도 마찬가지예요. 리틀 아일랜드 하는 거 미국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걸 함으로 있어서 도시계획을 자기네들의 한계점을 많이 벗어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저런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아무튼 용산공원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곳 위원들을 통해서 어렵게 반환받았고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줄 알았던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군들과 어렵게 이야기해서 서빙고 5단지라고 한 장교숙소 5단지를 오픈했습니다. 자, 이걸 오픈했을 때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면 이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땅이니까. 이제 미군이 관여하지 않고 국토부든 서울시든 예산 투입해서 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이 우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축 대장이 없습니다. 고쳐 쓰려고 해도 그럼 고쳐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도면이 어디 있어? 그럼 이거를 건물 지었을 때 용산구청에 가가지고 건축가한테 자 우리 건물 다 지었으니까 준공 신공합니다. 허가해 주세요. 이게 안 하고 그냥 이게 미군이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장교숙소 5단지 가가지고 여기는 뭐 주차 하나 할 수도 없고 왜 음식점도 하나 없고 카페도 왜 못 만들어? 그게 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효력을 못 뻗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시설물 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지금 역으로 이걸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도시에서 말하는 불법 건축물을 이제 합법 건축물로 양성화라고 하는 작업처럼 이 모든 작업들을 한번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 안의 건물은 몇 동이 있냐면 약 1000여 동이 있습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여의도를 들어서 쏙 잡아 던지면 미군 기지 안에 쏙 들어갈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전부 다 도면을 그려서 양성화를 시키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아, 정말 이게 미군 기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개방한 지 3년, 4년. 아까 영상 한번 보셨죠? 이제 우리 유홍준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위원들, 그 다음 서울시 의원 모두 다 해가지고 한번 오픈해서 지금 여기는 정말 이쁘고 잘 단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보지만 좋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원래는 이게 부록이 아니라 제일 앞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판사가 제일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주로 사진이나 지도들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독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앞에 있으면 교보서적에서 딱 볼 때 몰라 되기 때문에 용리단 길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라라고 해서 이제 미군들이 일본군 병영 시설들을 이제 다시 활용하면서 어떻게 재건하는 모습을 이제 담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굳이 사서 보진 않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요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 용산공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물리적 계획보다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도시 공간이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가 어떤 과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김현옥 시장일 때야 시장님이 딱 나타나서 누가 국장이나 딱 보고 다 칠판 같은 데서 딱 보고하면 오케이 수고했어 다음번에 또 보고를 듣도록 하지. 그럼 또 나타나면 그래 삼각지 잘 만들어놨네 좋았어 다음에 대통령 모시고 오지.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삼각지 교차로가 만들어져 막 그랬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격리단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용리단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도시 계획은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마침 그걸 또 포장하는 건 요즘의 MZ세대들은 뭐가 핫하다라고 하면서 핫하다라는 말을 또 많이 또 쓰십니다. 예. 물론 그것도 영향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파급이 되니까. 저는 어떤 게 도시를 바꾸느냐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입니다. 호기심과 내가 살아가고 이 공간에서 이질적인 것을 경험한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질적인 걸 다르게 말하면 도시의 다양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방촌 요즘에 가면 신흥시장에 차를 한번 몰고 가봤거든요. 저 보통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차를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에 아내가 주말에 신청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실내입니다. 실내.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4살, 6살도 뭔가 다 빠릅니다. 예. 아빠랑 나갈까 그러면 분명히 궁궐 갈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갈 거냐 그러면 한글박물관 놀이터 가자 그러고 아니 키즈 카페 가자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난 예약을 안 해놨는데 그러면 아내가 또 예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가면 그럼 저는 당연히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자 그러는데 뭔 또 지하철 타냐 그래요. 지하 2층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자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전 집이 여기 한겨레 신문사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사 쪽이라고 하면 동선이 되게 그려지시죠. 그냥 바로 그냥 공덕 오거리로 해서 고가로 넘어오면 한강대로로 해서 서빙구로 가면은 한글박물관 빨리 가잖아요. 전 절대 그렇게 안 가고 빙 둘러서 서울역 앞으로 해서 용고 앞으로 해서 그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올라옵니다. 흔히 마을버스 구간을 그대로 다니신다 생각하면 돼요. 다녀보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 주말이 되면 거의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30, 40대들도 신흥시장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이제 교육청이 앞으로 여기 또 용산 후암동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더 직장인들과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생기겠죠. 그러면 보지 않아도 남영동은 박이 터질 거고 이제 뭐 동자동 이럴 때 청파 서계동도 엄청나게 더 많이 핫해지지 않을까. 왜냐? 거기에 적산 가옥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 농철이 운영하는 빵집 가보셨어요? 후암동 동자동 안쪽에 농철 자기 벽면에 예수님처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농철 정말 눈 밝다. 옛날에 철든 책방 하다가 이제 저기 가서 있지만 거기도 아름아름 모르게 저는 걸어 다닐 때면은 거기를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그 교회 언덕 넘어서. 왜냐하면 그 언덕을 넘어보면 남산을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에 여성 젊은이들이 그 노홍철 그 사진에 같이 앉아서 막 또 찍고 샵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핫해지겠구나. 여기를 이사 오고 싶은데 절대 아내는 안 간다고 하겠지? 그러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여성주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도시를 바꾸는 건 남성보다 여성의 감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활발한 어떤 구석구석은 솔직히 남자들끼리 어디 모이자라고 하면 보통 잡히는 장소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 아니면 지하철 가까운 데 어디인데 제 아내들을 통해서 아니면 제 여동생이나 주변을 보면 항상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구석에 만나서 수다를 떨어가며 그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도시는 이렇게
호기심 많은 여성들 같은 감성이 있어야 된다라. 그거를 자극시켜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뭐 최근에 LH공사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런 모임들을 따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산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별도의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리를 크게 만들 생각입니다. 용산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압축 파일 확장자명 ZIP 아시죠? 용산의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 놓았다라고 해서 이 우리 연구 그룹이 있고 연구 그룹이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이제 압축 해제 풀 겁니다. 지금은 압축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이제 압축 해제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 제가 봤을 때 그 시기가 2년 안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사진 중에 이제 아래 사진 아랫부분을 조금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화면이 일부러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네, 역시 감이 빠르십니다. 네. 이거 어디서 찾아냈냐면 그 마트를 갔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다 셀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 첫째 딸애가 빼빼로를 했는데 계속 뛰겠는데 안 찍히는 거예요. 보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바로 찍으셔야죠. 삐딱하게 찍으니까 안 찍히고 바로 찍어야 찍히니까 바로 물건의 가격, 이름 딱 나오는. 여러분들 이러한 도시공간이라고 하면 아니면 이러한 인식으로 여러분 경복궁 하면 모두가 그래도 하는 게 경복궁 하면 여러분 광화문 뭐 그 광화문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하지만 경복궁이라는 인식을 다 하잖아요. 용산이라는 공간을 용산, 야 용산김치 나온다 용산 이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걔가 나와서 뭐 한대? 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설명할 거야. 아니면 걔가 뭐 용산 대통령실 뭐 대변인이야? 무슨 이야기 할 건데? 감 안 잡히시잖아요? 전 용산이 그런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역사 교육을 많이 받았던 요 시기는 누구든 역사 국사책 배우면서 달달 외웠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좀 많이 주무셨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잤습니다. 이제 이 시기부터는 왜냐하면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잤는데 저는 역사 교육이 현장이 정말 다시 배웠게 했습니다. 요거를 선명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이 시기부터 이 바코드를 제 나름대로 선명하게 해가고 있고 이것을 더 알리는 작업을 하고 이 바코드 작업을 완성시키는 게 인생의 과제다. 그래서 용산김씨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외롭지 않는 게 김천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지역에 정말 이런 아카이브 작업이랑 많이 해주시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바코드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거 만든 건 201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뒷 이야기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에 이건 뭐냐면 이 책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에서 이거 이야기하면 자 진짜 안 팔린다. 목차에 이런 내용 잊혀졌던 시민지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뭐 군사 뭐 이래 되면 아마 국방부에서나 관심 가지면 모를까라고 해서 그래 다 뺐지만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저는 책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부터는 책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과 이거 조직에 의해서 지금 이제 미군기지 버스트가 되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것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차트 만들고 보고하고 다 했던 자료를 그냥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소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는 들어보셨죠? 소파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의 더 전신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195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게끔 지휘협정을 맺어준 게 이겁니다. 이거의 근거는 53년도의 한미 상호 방위 협정입니다.
또 이거를 근거로 한 게 뭐냐면 용산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구나 평택으로 옮기는 사업을 다 이 협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걸 또 근거로 한 게 뭐냐면 용산공원 특별법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다 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암만 용산공원을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특별하게 된 YRP, 용산 리로케이션 플랜입니다. 용산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이 용산기지 이전 사업을 잘 하고 싶으면 소파 이 위원회가 잘 열려야 됩니다. 이게 위원회가 잘 열리려면 우리나라 외교부와 주한미군 쪽인데 이 두 개가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네, 훈련으로만 보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오늘도 훈련, 120시간인가 훈련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네모가 있잖아요. 네모마다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처들과 미군의 관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청이랑 또 미군의 관계자가 있고 노무 같은 경우 우리 노동부랑 그 관계가 다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위원회가 열리려면 모든 의견이 모여서 다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암만 삼각지에서 미군 나가라고 해봤자 국민들이 그냥 딱 대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제일 위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사람을 잘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싹 다 풀릴 문제입니다. 이거 다 챙겨서 일을 하려면 진짜 용산공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를 잘 쓰려고 우리 땅으로 잘 쓰려고 하면 100년 대기입니다.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명, 제가 딱 느꼈습니다. 이번 최근 2년 사이에 느꼈습니다. 한 명 하니까 우와, 반응 정말 빠르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뭐냐면 요것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켜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당선에서 빨리 타협해서 여기서 적당선을 우리가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 모호하거든요. 기준 빨리 세워서 이번에 정리해. 그리고 우리 이번 그 정부의 목표는 다 나가는 거야. 막 공원 만들자 이런 거 하지 말고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자, 5년 안에 이런 특별분과 이건 이제 없앨 수 있도록 하자. LPP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크게 두세 군데로 모으는 거고 이건 서울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서울 거를 평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분과를 하나씩 없애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이 시설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시설구역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펜스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걸리고 있다. 여기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미국의 공병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공병대는 자재를 보낸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준다고 했지만 미국한테만 줬고 업체한테 공사비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는 그런 거죠. 왜 나한테는 돈 안 주고 저한테만 돈 주냐. 그게 소송 거는 겁니다. 이 웃기는 거죠. 이런 소송도 걸리나 싶을 정도로 하는 건데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까 그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 YRP에 해당되는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산 기지 이전 협정 체계 이건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UAIA라고 하는 건데 그냥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다 도장을 땅땅땅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이제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갔고 웬만한 건 다 갔는데 그럼 용산은 다 갔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남아있어? 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 시설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용산기지사령부 분과위원회의 문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요 YRP 협정 체계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이 YRP에 따라서 국방부의 조직도 이제는 해단식을 해서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국방부도 할 일을 다 해서 다 없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두 도시가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 평택.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전시켜주고 하는 모든 비용도 우리가 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통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돈을 했지만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때 책상에 이게 기준이, 안전기준이 미국 기준이 안 맞는데 이러면 이것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하여튼 어렵게 다 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한 집이 두 집 살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다 지어졌으면 아예 다 반환, 조건을 다 만들어준과 동시에 다 반환하고 가기라고 했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는 비어있는 대로 우리가 못 쓴 채로 냅두고 있고 저기는 또 다 가서 쓰고 있고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삭막해, 넓고 시설이 깔끔하게 좋긴 하지만 인프라가 너무 좀 그래. 용산이 참 좋았어요. 용산 와서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미군기지 주변으로 주말엔 여기서 다니고 그러니까 새 도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조직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치고 딱 온다 치면 트럼프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이제 다 피워줄게. 돈 줘. 그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대통령실 옆에 이제 전부 다 비어 있는데 그렇다고 안 준다고 나 못 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 용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여기 와서 헬기 타고 미군기지 용산 내려서 이 한강대로를 따라와서 판문점을 가서 바로 또 악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즉흥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나 반환 다 해주니까 입금해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드래곤 호텔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건물 하나 쓰는 게 쉽지 않다고. 쓰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시스템은. 그걸 또 뛰어넘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다. 갑자기 북한하고 관계가 좋고 막 둘이 NBA 농구도 보러 가고 하면은 우리는 맨날 이 친구 나쁜 놈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한 건 미안하고 야, 우리 같이 3명 다시 잘 지내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만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플랜은 뭐냐면 한미일이 여기서 만나는 걸로 또 그런 시나리오도 써봤었겠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더 서울의 상징이니까. 근데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위치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서 아마 저는 용산 미군 기지가 흘러갈 방향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인 게 여러분들 9월 달부터 버스 투어를 다시 재개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어제부터 보도자료 나왔거든요. 어렵게 국토부랑 5, 6, 7월 달 3번 시범 투어를 해서 미군 측에 설득도 했고 문제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설득이 이미 다 끝났고 9월 12일부터 해갈 겁니다. 거기에 해설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또 해설을 하게 될 거거든요. 또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용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요 한창 옥신각신 쪽에서 막 엄청나게 거의 땅 따먹게 하던 수준으로 다 했던 게 마지막 정리돼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요 부지도 다 이제 다 부지 편입을 해서 거의 문제가 없게 됐고 여기 헬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용산 어린이정원구역이 다 보일 정도로 다 개방이 많이 돼서 한 발짝 물러나서 용산기지 역사를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때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죠. 캠프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민소통 공간에 버스 투어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처럼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그래서 이 카투샤들도 와가지고 버스 투어를 이렇게 하루에 2대씩 이렇게 돌렸죠.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다시 그 시점으로 하나 복원시킨 게 요거.
요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운 좋게 찍은 겁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우연찮게 미군 기지 들어갔다가 아, 미8군 사령부가 이제 떠나는구나. 절실히 느꼈던 게, 저는 사령관이 가는 건 못 벗겠잖아요. 저는 군인이 아니니까. 근데 아, 이제 갔으니까 이제 이게 떼더라고요. 미8군의 로고를 이렇게 탁 떼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버리면 땅에 바로 떨어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를 또 통에 담아 잘 가져가더라고요. 아, 저런 태도는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 용산 어린이 정원. 아, 제 둘째가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 게 국민과 함께 용산 어린이 정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막 오염되는 거 이야기를 막 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근데 제 둘째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에서도 제 책 홍보 대사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누나 따라서 한글을 읽다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이 29페이지가 이제 펼치기 쉬운가 봐요, 애기들한테는. 항상 29페이지가 나오면서 이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이래가지고 한때는 국토부 사무관이 저한테 교육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하자고 그랬는데, 아우, 내가 잘못했다가 나 여기 용산에서 용산임시란 말 못 쓸 수도 있다고. 네. 아무튼 그런데 가보면 애기들은 좋아해서 저는 정말 이게 혼돈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그 한글 박물관, 한글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여기 뛰어놀면 애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실내에서는 뛰어놀다가 그냥 지쳐서 가자고 하는데 여기는 가자 그러면 아, 더 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도 보면은 뭐 여기 오염물질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좀 찝찝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잘 뛰어놀고 안 아프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 예.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느냐. 여러분들 이건 다른 쪽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부지가? 예. 25만 평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부지는 좀 작아요. 용산은 100만 평이거든요. 용산의 4분의 1 크기라고 하는, 예. 요게 1호선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위쪽으로 타고 가야 돼요. 양주 쪽 가기 전에 의정부에 옛날에 미 이사단 있었던 레드클라우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레드클라우드에 또 약간의 관계가 좀 되게 돼가지고 운 좋게 레드클라우드가 전부 다 이제 이전하고 비어있는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완전 전투사단이었기 때문에 용산하고 느낌이 너무 좀 달랐고, 하지만 그 서바이벌한 모습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제가 왜 갔냐라고 하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의정부 하면 미군 기지 도시라고 할 만큼 의정부 안에는 6개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의정부에서는 반환받으면 아파트를 만들거나 병원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의정부 시장님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한 걸 느끼셨대요. 근데 보통 이런 말 하면 좀 그냥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시각은 어떠냐면, 당을 언급해서는 그렇지만, 예,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쪽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미군 기지 땅은 그냥 빨리 싹 밀고 개발해서 이익금을 해서 지역에 해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 쪽에 있는 좀 민주당 쪽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존과 생태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완전 반대더라고요. 지금 의정부 시장님은 국민의힘 쪽에 그쪽이시고 한데 오히려 이곳을 보존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원래 저분이 옛날에 민주당이셨는데 당을 바꾸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지가 원래라면 물류유통단지로 도시계획을 잡아놨다 하더라고요. 물류유통단지로 쓰면은 또 뭐 쿠팡이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죠. 물류하면. 그런데 지금 도시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과 옛날이라고 하는 것도 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걸 되게 우선을 했거든요.
이제 도시들 기업 유치 안 바랍니다. 특히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있으면 하나도 안 좋다 생각해요. 왜냐? 맨날 차가 왔다 갔다 할 거고 큰 차량에 여기서 뭐 사람들이 뭐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차 가서 물류 싣고 그냥 집화하는 그런 장소지 뭐가 도움이 되냐. 그래서 시장님은 캠프 그리브스라고 하는 파주 쪽에 태양의 후예로 한번 드라마를 한번 찍고 나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것처럼 여기에 부지에 있는 거기보다 더 넓고 더 현실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이런 거 한번 딱 와서 촬영하면 대박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냅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 가운데 도로만 이렇게 쭉 지금 현재 의정부가 개통식을 해서 시민들이 맨날 뺑뺑 돌아다녔는데 이걸 그대로 관통하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님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걸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공원화하려고 작년에 이제 이 공원화 그림을 이제 한번 했대. 그 CRC 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갈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어딜 가나 환경오염 문제는 있죠. 환경오염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량 수송부 있는 쪽이 심각하고 여기는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국방부가 이 땅값을 비싸게 받았어요. 비싸게 부른 거예요. 네. 국유지다. 시가 쓰려면 이거 4천억 원 내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정부 시민들 생각하셔서 공원되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임대비 내. 그래서 좀 그런 얘기해서 의정부시에서는 그냥 단독으로 경기도 김동인 지사님하고 도에서 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한번 국방부를 해봅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도로만 개통했어요. 근데 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통행료 내라고 하는 거 의정부한테 그걸 또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기지 반환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국방부하고 의정부는 또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워? 국유지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 국유재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법이 그렇게 있더라도 그냥 행정이라든지 그런 의사결정 하시는 그런 그룹들은 시민들이 원하면 그걸 적당히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까? 다 시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럼 국방부 계좌 따로 있고 의정부시 계좌 따로 있나?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경제적 환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 우리가 도시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의정부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무슨 행사만 했냐면 이게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30주년 했다고 해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만 크게 했습니다. 이거 하면 뭐합니까? 1년 지금 지나서 가봤더니 이거 전부 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행사에 쓰이던 거였기 때문에 다 이 그림이 또 이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여기에 들어가 볼 기회가 생겨 딱 들어갔더니 입구에 요 성당이 교회가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이쁘게 멋지게 좀 보입니까? 미 8군이 지은 겁니다. 미 8군이 그 당시 한국 전쟁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정부 쪽이나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으니까 바로 그 전장터에서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곳이 교회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입구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남겨둘 필요도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는 용산은 그나마 가면 안내판이라도 있거든 기지 안에. 여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시설물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 일단 용산에 경험이 있는 제가 가서 좀 이런 것만큼은 사진도 찍고 국방부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용산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장님과 국방부가 시민들을 위한 걸 좀 오픈하기 시작하면 오염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의정부에서 1호선을 타고 이제는 용산을 거쳐서 쭉 1시간 내려와서 1시간 더 내려갔습니다. 1시간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인천, 동인천 가다 보면 부평이라고 하는 역에 내립니다. 부평 미군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캠프마켓 안에서도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이렇게 구역이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 용어는 이제 미군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읽기 쉬우죠. 베이커리, 빵이에요, 빵. 미군의 빵 공장. 캠프 마켓 하면 빵 공장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빵 공장이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공장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또 들어가서 조사할 일이 또 생겨가지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갔는데 빵 공장이 저는 가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파리바게트 같은 뭐 그런 것들의 공장처럼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물류단지인데, 물류단지 한켠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엄청 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물류의 차량이라는 거 확인했고, 제일 먼저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용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용산이 아니고 이 제일 1번 코너에 군산이더라고요. 아, 인천에서 보내는 빵이 새벽 4시에 나가는 빵이 제일 먼저 보내는 건 군산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산.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인천 보급창으로부터 제일 먼 데부터 보내는, 그래서 1호선이 깔려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평택부터 해가지고 1호선 의정부 해가지고 지금 그 수원 미군기지 연결선이 다 깔려있는 망들입니다. 그 핵심이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해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남아있는데, 일단 뭐 시설 건축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건축만 보라 그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만, 흔적만 찍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스토리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찍고 나서 딱 고개를 돌리면 뭐가 있냐면, 이 굴뚝 큰 게 2개가 있는데, 여러분 부평에 가보시면 굴뚝 있는 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게 육군 조병창 제1 제조소라고 하는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펜스가 쳐져 있죠. 그래서 이 안쪽은 미군의 약간 빵 공장이랑 코카콜라, 환타 같은 것을 하는 음료 공장들 배분처가 있고, 그 바깥쪽에 이제 미군 기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A 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뒤에 건물은 싹 다 이제 없어졌고, 이거를 이제 육군 조병창이라고 남아 있는데, 저 건물의 활용 용도는 소방서로 쓴다고 합니다. 소방서. 뜬금없죠. 뜬금없습니다. 뜬금없게 쓰고 있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 보니 캠프 마켓을 총괄했던 사령부. 이름은 당연히 저는 캠프 마켓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캠프 마켓이 아니더라고요. 용산.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부평역에 내려서 부평 캠프 마켓에서 왔는데, USAG, US 아미 게리슨 용산. 용산이 다 총괄하고 있는. 용산이라고 하는 기지가 엄청나게 큰 거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 영역이지만 총괄하고 있는 구역이 다 인천하고 다 몇 개 있구나. 미 8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래 놓고 이제 이름은 캠프 마켓이라 해서 이 사령부 건물을 못 찍게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찍은 겁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용산 이야기하다가 의정부 이야기하고 캠프 마켓을 이야기했냐. 우리 그 하는 과정에 제가 1호선 이야기했죠. 다 우리나라의 도시 기반 시설들은 우리 역사들의 중층을 다 끼고 있고, 그 조직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어서 하나 둘씩 개방되고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방되어 오고 있는 곳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든 방식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미군에게 반환을 받으면 그건 전부 다 시공사에게 팔아서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였죠. 그건 용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여러분들 근처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땅이 그 어떤 특수한 경제적 이 막강한 사람들에게 집단 아파트 단지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산구청 아래에 있는 유엔사 부지. 이제 막 이제 다 올라가죠? 예. 캠프킴 다 밀어졌죠? 저거 LH가 주택 공급, 임대주택 33,000 가구 될 것 같아요? 저 땅이 얼마짜리인데? 저 땅이 감정가액으로만 약 10년 전에 1조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뛴 가격, 공시지가 생각해보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용산역, 서울역 사이고, 공덕역 있고, 용산역이 바로 앞에 있지. 인프라,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땅인데 저기 LH가 임대주택 공급한다 그러면, 근데 이 전 정부 때는 그걸 임대주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나 했으면
아, 저건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이제 의사결정하는 정치권도 좀 등 돌리게 되겠다. 안 되면 끝까지 몰리면 그냥 막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스터디라도 하지. 그래서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용산 미군기지에 1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더 지금 시장님에게 기회 드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님은 개발하자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오히려 더 차근차근히 가자고 기자회견 바로 하시고 그러니 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례도 좋지만 용산은 용산에 맞는 옷 그리고 용산의 가치 땅값이 높다면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울산 이야기, 울산에서 제가 오늘 울산 출장 갔다 왔거든요. 울산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오늘 와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울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소득이 좋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평균 소득이 7만 불이 우리 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균 소득이. 왜냐? 현대중공업 자동차, 그 다음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구가 120에서 110만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0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100만도 이제 떨어질까봐 원래는 100만이 넘어가면서 광역시가 됐거든요. KTX도 막 하고 했는데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하고 만났거든요. 왜냐? 이게 자연적인 인구 감출이 아니라 전부 다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아파트는 지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LH가 분양하는 단지지만 시행사가 포기하고 나갔대요. 이러한 공급이, 이러한 마당에 서울이나 용산은 잘 되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용산 미군기지 중심으로 해서는 주변은 더더욱 그 높은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제성,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용적률과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더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근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가 여러분들 용산 어린이 정원에 되어 있지만 14번 게이트 찾아가기 쉽습니까? 14번 게이트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누가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가려가기가 힘듭니다. 또 갔다 한들 예, 또 이렇게 찾아오면은 또 경계의 눈으로 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긴 애기들 데리고 이거 보러 왔지. 예, 그러면 애기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애기 데려가면 안심인 거고 아니고 혼자서 어성글로 사진 찍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비판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건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잘 알고 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라 어차피 나갈 애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만 따로 주고 우리가 취할 걸 빨리 취하는 것.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제가 대략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들에게 비용 준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청년들을 뛰어넘어서 장년층들에게, 이제 시니어들에게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지 비용을 쓴다라고 하는 그 비용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미군기지 안에 있는 1000여 동 건물 중에 시를 대강 계산해 보면 이게 5000시를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장년층 퇴직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사업에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안 받아요. 초기 투자금을 안 들게끔. 그러면 너는 이 건물에 써보시고 저 건물 써보시고 다 한번 해보게 하면서 여기는 법, 서울 뭐 지금 일반 건축법 필요 없어. 그냥 특별법이니까 그냥 다 그냥 써. 허가해주고 미군에 쓰는 막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110V 써야 됩니다. 220V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흔히 도란스라고 하는 거 변압기 꽂아가지고 하시고 불편함은 감수하시면서 써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에게 개인에게 돈 지원 줘서 대출금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오픈해서 어린이 정원에서 감자튀김을 했는데 좋아 수익이 난다. 그럼 그때부터 돈 내게 하고 임대비를 받고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아마추어인 제가 계산을 해봐도 그게 훨씬 더 세금도 잘 쓰고 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회복력을 더. 왜냐하면 미국 기지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여기는 어차피 미국 기지 오픈돼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모든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조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마음을 열어서 쓰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써보면 건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분께서 계획원일들 썼는데 물도 새고요. 이거 건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그래도 그 국토부가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철거 이제 이참에 철거하겠습니다. 이제 이 철거입니다. 하고 그때 신축을 하던가. 근데 지금 용산공원 계획안에는 철거 비용만 3천억 원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근데 아마 미리 또 쓴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 어린이 정원 한다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진 게 또 눈에 확 보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옛날 학교도 있었는데 학교도 지금 안 보이고 있죠. 뭐 그런 거 보면 돈 썼잖아요. 돈 어떻게 썼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돈은 지출되고 있는 돈을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잘 모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면서 용산이라고 한 도시를 정원도시에서 공원도시로 바꿔가면 우리의 미래가 더워도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할 말은 많지만 그냥 적당히 여기서 끝내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뭐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또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은 아까 제가 그 표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용산 요 앞이구나. 요 뒤구나. 요걸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요 제일 밑에 거. 요거에 따라서 지금 용산공원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지를 확정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용산공원 계획구역 안에 뭔가 시설을 만들려면 기존의 공원 계획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마 그건 그냥 그렇게 주장해라.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건 또 그래요. 그쪽 안쪽이 전부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할게. 우리가 돈 다 모았어. 그러면 땅 사서 내가 짓는데 아니죠. 종합정비계획구역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시 공원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존중하고 절차대로 간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럴 겁니다. 아마. 저는 만약에 그 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면 어차피 저는 느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관됩니다. 서울에 그리고 한국을 못 잡고 있으면 한반도에 주도권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더 용산은 아직까지 더 보류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역이용해서 다 줄게 기본이 테이크하고 남북관계 옛날처럼 해서 난 이만큼 더 했지 않았냐 그 다음은 난 몰라 그 너희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갈 것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당보다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땅만큼은 그대로 남겨서 어떻게 지금 현장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가 왜 군사령부가 지금 현재 14번 게이트 앞에 국방부를 갖다 놓고 바로 용산역을 바로 앞에 기역자로 도시를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 그런 거를 남겨줘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지금 후손들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정말 먼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제가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그 4.3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4.3이라고 하니까 학생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학생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4.3 알아요? 안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알아? 12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또 이렇게 깊게 가르치면, 뭐 종교, 뭐 계열이네, 무슨 계열이네, 그러고. 근데 우리 현실에 지금 붙어 있는 이야기는 근현대사라고 하지만, 여기 하나하나 들어간 인물들을 그냥 저는 이렇게 조금 편하게 쓴 거지, 이 인물들만 따로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와 6.25와 다 연관되고 6.25 이후 그 전의 이야기, 건국에 대한 문제, 모든 게 다 연관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편하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1945년 8월, 그러니까 저기 서문에 약간 가다가 출판사가 엄청나게 많이 X표 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1945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이야기. 그때부터 쪼개지고 있었던 것. 쪼개지는 것은 일본이 미리 미군한테 이야기해서, 러시아와 이야기해서 적당선을 구분하는 이야기. 자기네들은 면책을 받으려고 그냥 빠져버리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한미일이 같이 있을 때 자기네들 은근슬쩍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용하고. 근데 그런 조약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제4조, 용산, 평양, 신의주 세 군데만 300만 편씩 빌렸을게. 왜? 우린 철도만 노설해가지고 너희 전쟁을 이기면 너희들 그 나머지 잠시 썼던 거 돌려줄 거야.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경의선 잘 쓰고 전쟁하고 나서는 한반도 지배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는 경원선 만들고 경부선 해서 그냥 한반도로 거의 X자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의정서 4조 이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4조 보면 대한민국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미 합중국이 주둔하는 군대에 의해서는 아예 허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 용산공원 특별법도 그걸 근거로 하고 있으니 역사가 안 바뀌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요. 너 갑자기 역사학자로 바뀌었냐? 너 전공 따라하냐? 아닙니다. 백날 도시 공부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걸 맨날 한다고. 지구 다니게 하고 있으면 맨날 이 동네에 아파트 만들거나 간판 정비하거나 이런 거 색채를 바꿔라. 나 아니고도 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거 할 사람 없으면 그냥 다 아파트 단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미군기지 이 100만 평을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전부 다 꼴라주에도 만들어 붙이면 이제 서울은 각박해서 못 삽니다. 서울에 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이 그동안 이명박 시장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숲부터 시작해서 강북에는 북서울 꿈의숲, 서울식물원, 그 다음에 서서울 공원부터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각 구마다 하나씩은 공원들이 다 있으면서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다 엄청나게 많이 서울이 이런 서울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걸 강점으로 살려서 가야 되는데 계속 아파트 짓겠다 그러고 뭐 개발하겠다 그러고 개발하면 누가 좋습니까? 저기 최근에 여의도 앞에 달 올라갔거든요. 달 띄웠거든요. 어렵게 만들었던 여의도 광장이 옛날에는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 광장이 이제 용산이 붙었으니까 여의도 공원으로 어렵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센트럴 파크라 그래서 이제 서울도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구나 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한가운데를 뻥 뚫어가지고 이제 서울의 달을 띄운답니다. 물론 띄워서 올라가면 좋겠죠. 뭐 25,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것도 관광 자원이 된다고 하면. 근데 올라가서 뭘 보여줄 거예요? 용산공원 주변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다 세웠는데 올라가면 이제 150m 상공 올라가봤자 용산이 높은 건물을 다 띄워가지고 남산도 안 보이는데 그럼 이제 250m 띄울 거예요? 이래 되면 뭐냐면 이카루스에 날게 되는 겁니다. 도시는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도시만의 매력이 있고 미국 가보면 높은 건물들 있다고 정말 도시가 멋지다? 그거는 일부죠. 시카고, 뉴욕 같은 일부죠. 근데 오히려 보스턴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밀집도는 정말 높지만 곳곳에 녹지들이 정원과 공원이 있어서 이게 공원인지 녹지인지 내가 관리 비용을 관리하는 녹지인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너무 좋기 때문에 홍수가 날 일도 없습니다.
물범람. 옛날에는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다 이게 습지대에 항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영국의 식민지도 받고 그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서 만들어 놓은 도시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물가만 안 비쌌다면 오히려 더 있고 싶은 도시가 보스턴이었던 걸 따지면 이제 도시는 정원과 도시로 가야, 공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걸 확실히 느꼈던 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 이제는 해양도시가 아니라 다이나믹 부산 하면서 시민공원으로 바꾸면서 이제 공원도시라고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 누가 있냐면 뽀로로가 있고요. 그 안에 백사장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백사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산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백사장을 넓게 만들어 놨대요. 왜 그게 거기 있어야 되죠? 그래 놓고 뜨거운 여름에는 모래가 뜨겁다고 들어가지 말래요. 가운데 있는 넓은 녹지 잔디광장은 잔디가 아프다고 들어가지 말래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런 땅을 왜 만들었어요? 부산은 그냥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해운대에 백사장이 있는데 그 땅에 있어야 될 맥락, 일본군이 위락을 놀기 위해서 경마장을 쓰고 그걸 또 미군이 위락시설 쓰고 캠프를 만든 것들을 잘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 옆에 있는 부전역이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용산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죠, 그걸. 근데 그 주변에 또 아파트 세워서 마트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로 가기 때문에 아니라고 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지극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도시 속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고 우리 한계점이다라는 걸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100분 동안 떠들었으면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